So how do you evaluate North Korean hackers? They have surprised us many, many times by being very clever. 올해 2월 미국의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가 원격 개발자 직무에 지원한 사람과 화상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이반이라는 이 지원자 이력서엔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한다고 적었습니다. So I've been a full stack engineer for 11 years, mostly involved in backend and frontend. 버퍼링이라고 하기엔 입술 모양, 머리 모양이 순간순간 어색합니다. 딥페이크 탐지봇은 지원자 얼굴 위에 빨간색 테두리를 두르고 페이크, 가짜라고 판정했습니다. It is unnatural. Yeah. And so the thing is that what they're using is this technology called face swap, where you can essentially swap your face. So the sync between what they're saying and when their face is saying is off. IP 주소 역시 북한 해커들이 많이 경유하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확인됐습니다. 2달 뒤 이 회사는 딥페이크 탐지 등 보안 기술을 한층 강화한 뒤 새로운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인 샤마르. 링크드인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스 대학을 졸업한 뒤 다수의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 화려한 이력이 쓰여 있었습니다. So I also have hands-on experience with OpenAIs and 이반보다 얼굴은 더 정교했고 영어도 더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자메이카 정부 신분증으로 링크드인 신분 확인을 받았고 IP 주소도 북한 해커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애용하는 수법으로 위장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면접자가 올해만 6명이었습니다. That's why we were like, oh, this North Korean IT worker is even more advanced because he's managed to pass what the traditional background check companies that people use. 딥페이크 기술로 해외 IT 기업에 취직하는 북한 해커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그 회사의 기술과 데이터, 자산을 빼돌리거나 내부망에 악성 코드를 심어 협박하는 겁니다. 북한이 채용을 빌미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개발자들에게 기술 면접을 제안한 뒤 수백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So the idea behind the sort of technical interview is to convince somebody who's looking for a new job to download the malware themselves. 이때 동원되는 게 바로 소셜 엔지니어링입니다. 두려움이나 호기심, 신뢰 등 사람의 심리를 첨단 AI 기술을 동원해 조작하는 이른바 인간 해킹인데 보안 장치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사람이란 점을 노린 겁니다. So they try to make the target more comfortable with them and more likely to click on whatever they send them. And AI would be a good way to sort of generate those responses so they look natural. 유엔은 북한의 위장 취업 IT 인력이 연간 최대 6억 달러를 벌어 무기 프로그램에 돈을 댄다고 경고했고 최근 3년간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약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날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북한의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되는 겁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미 당국이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 형태인 노트북 농장 29곳을 적발해 관련자를 기소했습니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해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Again, they're leaning into AI and automation to help because these guys aren't just doing one job. They do 7 jobs to 10 jobs a person. They were absolutely excellent. They then referred their buddy, and their buddy was terrible. He was terrible. And it turns out it was the same person. 북한 정부는 위장 취업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원천 징수해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 비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에서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수색해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금융계좌와 사기성 웹사이트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은 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또 북한 IT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있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인 신원 80여 개를 이용해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업에는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유명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손해액은 컴퓨터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 최소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IT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미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방산 관련 업체에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 적용되는 민감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위장 취업한 뒤 소스 코드를 바꾸는 수법으로 우리 돈으로 약 12억 4천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속이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 파괴와 범죄 수익 압수, 미국 내 방조범 등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지난달 21일 두바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1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해킹으로 탈취됐습니다. Ethereum cold wallet hack of Bybit. As far as we know,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미 FBI는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보안업체들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의 세탁 계좌를 이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가 현재 어디 있는지 전문 업체와 추적해봤습니다. 이더리움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이미 약 2만 개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나눠 담겼습니다. 이 중 20%는 이미 추적이 어려워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나왔던 것들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아비트럼, 솔라나 이쪽으로 지금 세탁이 돼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커들은 통상 수만 개의 계좌를 동원해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세탁 과정을 거친 뒤 국제 수사망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현금화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동남아에서 많이 이제 위조 여권, 신분증들을 조금 사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아프리카 쪽에서. 현재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부터 7년간 가상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13억 4천만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합니다. 북한에서는 수출을 하는 것보다 해커들을 양성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훨씬 북한에서는 이득이라고. 지난해 유엔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비용의 40%가량을 해킹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지난 1일 경제안전정보 북한 IT 노동자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한국, 일본 등 국적의 IT 노동자라고 속인 뒤 IT 비대면 일자리에 취업해 돈과 정보를 탈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F-21용 미사일 아이리스-T를 생산하는 독일 딜 디펜스에 대한 해킹이 일어난 뒤 독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처음 발견해 조사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해커들이 AI 기술을 동원해 전 세계 IT 업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gain, they're leaning into AI and automation to help because these guys aren't just doing one job. They do 7 jobs to 10 jobs a person. They were absolutely excellent. They then referred their buddy, and their buddy was terrible. He was terrible. And it turns out it was the same person.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도 지난달 24일 독일에서 암약 중인 20여 개 해킹 조직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를 가장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악성 코드 없는 메일로 접근하고 신뢰가 쌓인 뒤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숙희가 무기와 탄약 제조업체들을 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 attack may have been triggered by the signing of a contract between Deal an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Defense for the purchase of Iris-T air defense missiles. 김숙희가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에서 KF-21에 어떤 기밀을 빼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SBS 보도 이후 KF-21 개발업체와 공조해 딜 디펜스에 제공된 기밀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지난 2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관 한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커는 해당 기관 관리자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뒤 내부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계기관은 해당 공격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며 감시 과정에서 공격 징후가 포착돼 기밀 정보 탈취 등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거 직전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 침투해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정치 성향 등 은밀한 정보를 탈취한 뒤 선거 직전 여론에 혼란을 주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특정 분야에 속해 있는 분일 경우에는 그 자료 자체가 협박 용도로도 쓰일 수는 있거든요. 앞서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지령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실제 북한은 올해 1, 2월 2달간 9차례나 미사일과 포탄을 발사했고 지금까지 17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